실버타운은 남편 직업과 자식 자랑으로 편갈라서 씹고 흉보는 못된 문화가 상존해요. 이런 사람들과 담쌓고 살 바에는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눈 감는 순간 그냥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실버타운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실버타운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노인지옥이라고 합니다. 실버타운이 저승가는 직행버스인 이유를 다룬 저번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노후에는 뭐니 해도 내가 살던 곳, 내가 사는 집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분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식사 해결을 못 하신다면 몰라도 할 수 있는 한 건강하면 작은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천국일 것입니다. 큰 돈까지 들여가며 남한테 간섭받고 돈 자랑, 자식 자랑,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집단을 이루어 사는 걸 생각하면 피곤해 죽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영자 씨가 55세의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이유와 동해 실버타운에서 한 외로웠던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일했던 직원이 직접 겪은 실제 사연입니다. 앞으로 시니어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실버타운의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실버타운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초호화 고급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걸까요? 초호화 고급 실버타운을 찬양하는 영상들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없으셨나요? 이들이 실버타운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노인들을 상대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버타운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쏟아부으면서 초호화 실버타운에 들어간 경우여야 그렇겠지요. 얼마 전 연예인 이영자 씨는 TV에 출연해 매니저에게 실버타운에 대해 조사해 볼 계획이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영자 씨가 55세라는 이른 시기부터 실버타운을 염두에 둔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영자 씨는 어머니를 조용한 집에 편하게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어머니 반찬이 매일 똑같다. 어머니도 기력이 떨어지니까 균형 있는 식사를 못 챙겨 드신다고 후회했습니다. 또한 이영자 씨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같이 출연한 매니저 역시 이영자 씨의 고민에 공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영자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실버타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영자 씨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노인이나 은퇴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여기는데 자신은 드림타운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빠르면 6, 7년 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실버타운에 가기 전 식단표를 미리 구해와서 살펴봤습니다. 방송에서 무엇보다도 음식에 가장 신경 쓰는 모습이 웃음을 줬지요. 이후 실버타운 관계자를 만난 이영자 씨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영자 씨는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나이를 궁금해했습니다. 또 입주자들 중에서 계속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실버타운이 일하면서 지내기도 좋을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거기다 관계자가 1인인지 2인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하자 이영자 씨는 이때 결혼 안 한 걸 후회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영자 씨가 55세의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이유 얼마나 공감되시나요? 정말로 실버타운이 드림타운, 꿈의 타운으로 불릴 정도로 좋은 걸까요? 실버타운에만 들어가면 걱정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걸까요? 동해 실버타운에서 한 외로웠던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실버타운에서 일했던 직원이 직접 쓴 글입니다.
고급 실버타운은 지옥이었다. 그 노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초원에서 풀을 뜯던 말이 저녁 어둠에 서서히 지워지듯이 인생이 그렇게 소멸하는 것 같았다. 실버타운에서 머리가 새하얀 그 노인이 굽은 허리로 유모차 같은 것을 밀고 다니는 걸 봤다. 아무도 그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 노인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노인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아니면 그 두꺼운 벽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그 노인의 얼굴에서 90년 가까이 살아온 거친 인생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 얼굴에는 새끼를 위해 밥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이웃과 싸우는 악착같고 메마른 삶이 주름살이라는 무늬가 되어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실버타운의 한 사람이 조용히 내게 말을 해주었다. 저 할머니 성격이 고약해요. 친구들 몇 명이 같이 실버타운에 들어왔는데 싸워서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실버타운 안에서 혼자 겉돌고 있어요. 그 노인은 친구를 잃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고 휴게실에서도 혼자였다. 실버타운의 한 사람은 내게 또 이런 말을 했다. 저 할머니 딸이 있어요. 어쩌다 딸 집에 불려갈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딸이 휴가를 가서 개밥을 주지 못할 때 가요. 그 개를 돌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돌아오죠. 딸에게 그 엄마는 무엇이었을까? 혼자 실버타운의 구석에 정물처럼 있는 그 노인에게 이따금 눈길이 갔다. 숲속에서 혼자 눈을 맞고 서 있는 겨울나무였다. 어느 날 내가 실버타운의 텅 빈 PC방 안을 무심히 들여다보았을 때였다. 칸막이를 구석에서 컴퓨터 화면에 빛이 약하게 흘러나왔다. 그 옆에는 그 노인이 밀고 다니던 유모차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어깨 너머 뭘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노인이 어눌한 손으로 키보드를 천천히 만지고 있었다. 화면에서 포커 카드의 패가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그 노인은 기계와 놀고 있었다. 재미가 있을까 의문이었다. 노인은 시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 노인과 딱 한 번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심히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 적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그 노인이 타고 있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올라가는 버튼을 먼저 눌러버린 것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남는 게 시간뿐이랍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린 대화이기도 했다. 남은 건 시간뿐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되어 내 마음속에서 물결쳤다. 노인은 백색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인간의 말년에는 다시 시간이 그렇게 늘어지는 것일까? 시계가 빨래같이 축 늘어져 나뭇가지에 걸린 미술작품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러나 배터리가 다 소진되듯 그 노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 그 노인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억의 책갈피 속에서 젊었던 날 좋았던 일들을 되새김하기도 하고 실버타운의 아침이면 넓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빛이 들끓는 동해바다와 붉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책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장식하면 어떨까? 끝나가는 지구여행에서 그 눈에 아름다움을 하나라도 더 찍어가라고 권하고 싶었다. 어느 날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벽 아래 놓인 긴 의자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다. 나오지 않는 메마른 눈물을 노인은 얼른 훔치고 아닌 척하고 있었다. 가슴이 찡했다. 꿈이 사라지고 돈과 친구가 없고 건강을 잃은 노년은 지옥인 것 같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겨울나무가 떠올랐다. 수액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는 어느 순간 가지에 쌓인 눈의 무게를 못 견디고 옆으로 쓰러지게 마련이다. 그 순간 누군가 아가야 수고했다 하고 포근하게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았다. 어느 순간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실버타운 PC방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어제 실버타운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였다. 앞에 앉은 나와 친하게 된 70대 노인이 말했다. 그 돌아가신 양반, 나하고 전부터 인연이 있어요. 내가 도와드리려고 다가가면 괜찮다고 하면서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성격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분의 울음을 봤어요. 내가 슬쩍 지나치면서 본 광경을 말해 주었다. 그래요? 이거 정말 마음이 짠하네. 그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았다. 실버타운에서 처음 본 사멸의 풍경이었다. 우리는 실버타운에 가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방에 살던 80대 후반 노인 부부가 말이다. 젊어서부터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왔다는데 그날 점심에 남편만 밥을 먹으러 내려왔고 식사 후 혼자서 산보를 하더니만 방에 올라가 보니까 할머니가 욕조 미끄럼 방지 손잡이에 목을 맸지 뭐니.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싸울 거리가 남아있으니 기운도 좋다고 사람들마다 욕을 하더라. 우연찮은 기회로 실버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이모님이 들려주신 비극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일주일 전에 입소한 할아버지가 이모님 옆방에 사는데 부인 돌아가시고 스스로 식사와 생활을 건사하지 못하자 자식들이 이 실버타운에 모셨답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아 직원들이 올라가 보니 옆으로 누운 채로, 그러니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모님 침대를 향해 누운 채로 돌아가셨더랍니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이들이 일상으로 대하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제 명을 다하고 간 사람은 벽 하나를 두고 옆에서 죽어도 하나도 안 무서운데 투신이든 목을 매든 떠난 사람의 방은 그 앞을 지나가기도 무섭더라. 삶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자기 운명을 살아간 사람들이야. 노래하며 춤추며 저승길을 걸어가겠지만 처참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비극일 테지요. 13년 전만도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75세였는데 먼저 살던 사람들은 늙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령들 뿐이라 그런지 지금은 평균 연령이 85세랍니다. 식사 후 현관 앞 의자에 앉아 담소를 하다 한두 시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젠 노인들이 10분을 못 넘긴다지요. 제가 이모님이랑 실버타운 주위에 만들어진 산책길에서 산보를 하는 동안 추우니까 죄다 들어가 버렸어. 여름엔 이 앞에 잔뜩 앉아들 있었는데 라는 말을 거듭하셨습니다. 쓸쓸한 표정으로 말이죠. 실버타운에 입소한 한 할머니는 지난번 검사 결과로 약을 바꿔 드시면서 정신이 더 맑아지고 밤이나 낮이나 약에 취해 누워 계시던 모습 대신 요즘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 TV만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모님 말에 의하면 90 중반을 넘기면서 할머니가 바뀐 점이 고집이 너무 세지셨다고 합니다. 이젠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단체 생활의 규율이나 약속은 지독히도 안 지키신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할머니를 싫어해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지요. 직원 입장에서는 7시 30분에 아침 식사도 전화를 하고 사람이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하니 직원들로서는 보통 고달픈 일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곳 실버타운 원장님 말씀은 다릅니다. 노인들이 살기에 실버타운은 최고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외로움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의 대세는 고급이든 보통이든 단독 공간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건강이 좋고 활동적인 요즘의 노년층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거기다 많은 실버타운은 많은 보증금과 이용료도 지불해야 하죠. 호텔급 셰프가 만들어준다는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으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내가 들어간 실버타운이 망하기라도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모두의 꿈인 줄 알았던 실버타운이 들어가 보니 노인지옥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자식들은 부모가 실버타운에 살면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마주치게 되는 고민 중 하나는 은퇴 후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고향의 작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꿈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실버타운에서 럭셔리한 생활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살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뜨거운 화제를 모은 77세 남성의 경험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럭셔리한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환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도쿄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럭셔리 실버타운에 두 번째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일상생활의 무게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이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가 75세로 상당히 연장된 수명을 살면서도 건강한 노인들은 많지 않았고 실버타운 내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어려워져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에는 높은 비용이 따르며 그 비용에 비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어떤 현실과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히라노 씨는 도시 생활로의 복귀를 택했으며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주거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높은 비용의 시설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돌린 채널에서 선우용녀 씨가 실버타운 구경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보여줬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행을 할 때 들렀던 호텔 같고 숙박하던 여행객들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했지요. 일생 동안 막연히 천당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을 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월이 더 많이 지나면 어떤 생각과 어떤 형태로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단테가 구경시켜준 지옥과 천당이란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바로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세상에 사는 도중에 지옥 같았던 때도 있었고 천당 같은 세월을 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인생의 행로는 다르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노년을 맞이했을 것이며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회한이 남거나 자랑스런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젊어서는 변하는 시류에 새로운 기쁨을 느꼈는데 늙어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TV에서 강주은 씨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을 받아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비우는 것이라 하였고 두 번째는 실패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하며 네 번째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수 있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거처로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60이 넘으면 노후를 어디서 보내는 게 좋을지 부쩍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퇴 설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인생을 어디서 지낼 것인가 하는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이지요. 여러분은 은퇴한 후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대다수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노인은 86%, 기력이 떨어진 노쇠한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제 손으로 밥 해먹고 화장실 가면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집이 좋다고 마음도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고 고급진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노부모는 왜 슬픈 걸까요? 노후에는 곁에 누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만 시간보다 소중한 오직 하나는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일 것입니다.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은 초호화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사용과 관리가 유리한 집입니다. 노년에 살 집을 준비할 때 다음에 7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지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 병원 이용이 편리한 곳, 산책로 등 야외 활동이 편리한 곳, 좋은 이웃이 가까이 있는 집, 작고 관리하기가 편리한 집, 자녀와의 왕래가 편리한 곳, 적성과 취미 활동이 편리한 곳. 뭐니 해도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은 바로 우리 집입니다. 한평생 삶을 지키고 의지해온 내 집이 사라지는 순간 노인은 자존감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노년의 생활이란 할 일이 있어 내가 있고 당신이 있는 마지막 자존의 보금자리입니다. 노후에 살아야 하는 집, 살고 싶은 집은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요? TV에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는 이 실버타운을 그렇게 추천하더라. 저기 유명한 유튜브 보니까 실버타운이 노후에는 무조건 최고라던데? 이런 말들에 현혹되고 계신가요?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실버타운에도 못 들어가고 뭐 했나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전혀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 시니어 연구소 구독자분들은 누가 실버타운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하는 말에 여기 가서 살자, 저기 가서 살자 하면서 옮겨 다니다가 나이 들어서 돈만 잃고 몸만 골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이 평안한 마지막 거처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